안녕하세요. 집도리뷰의 장도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계는 독일의 시계회사 융한스의 막스빌 한타업속 모델입니다. 융한스의 역사 이전에 우선은 바우하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바우하우스를 미니멀리즘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정확히는 조금 다릅니다. 바우하우스는 집을 짓는다는 뜻의 하우스바우의 도치어로 1919년 건축가 발토 그로피우스가 바이마르에 설립한 종합예술학교입니다. 건축가가 설립한 학교답게 건축을 중심으로 하는 예술과 기술의 조화를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초기에는 공의학교 성격이 강했으나 모호이너지가 교수진에 합류하며 바우하우스의 커리큘럼이 분명해집니다. 반년의 기초 조형 훈련 이후 토목, 조소, 금속, 도예 등 각 분야의 공방에서 이념과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1925년 경제불황과 나치의 약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데사우시의 지원으로 시립 바우하우스로 재출발, 그리고 기존의 과정에 종합건축과정이 추가되었으며 졸업생들이 교수진으로 참여하며 그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생산 방식에 따른 새로운 디자인 방식의 도입, 현재 우리가 잘 아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의 슬로건에 걸맞게 실제 산업계와 제휴도 진행했습니다. 바우하우스 1기 졸업생 마르셀 브로이어의 대표작이자 20세기 모더니즘의 아이콘인 마실리 의자와 B33이 이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이후 1928년 하네스 마이어가 교장으로 부임했으나 데사우시와의 불화로 1930년 루트비 미스반데어 로에가 교장으로 부임했습니다. 1932년 나치에 의해 데사우에서 쫓겨나 베를린에 잠시 자리를 잡았으나 1933년에는 이마저도 폐쇄되었습니다. 바우하우스의 폐쇄는 세계 예술의 흐름이 유럽을 벗어나 미국으로 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망명한 바우하우스의 주축들은 미국의 문화예술을 급진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유럽의 바우하우스 정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스웨덴의 이케아가 대표적인 바우하우스 정신의 후계자로 여겨집니다. 독일의 바우하우스와 도이처 베르크분트의 정신은 1953년 오늘의 주인공 막스빌이 설립한 울름 조형대학에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우하우스의 역사는 현대건축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른 날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시계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우하우스 스타일의 시계는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토바와 랑에운트제네가 1937년 발표한 시계를 기초로 하는 시계입니다. 베버운트 바랄이라는 회사의 다이얼을 납품받아 만든 시계들로 바우하우스 정신에 큰 영향을 미친 도이처 베르크분트의 사상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현대 이 디자인을 생산하는 회사는 원조인 스토바와 노모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다룰 융한스의 막스빌 컬렉션입니다. 바우하우스의 졸업생인 막스빌은 자신의 은사였던 칸딘스키와 몬드리안의 영향을 받아 기하학적인 형태를 이용한 명확한 구성을 추구하며 바우하우스의 정신인 공업과 예술의 융합을 가장 명확하면서도 독특하게 표현한 디자이너입니다. 막스빌은 1957년 융한스의 벽시계와 키친클락을 디자인했고 이 디자인을 토대로 1961년 34mm 사이즈의 시계를 출시했습니다. 이 디자인을 활용한 시계들은 출시 5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융한스의 베스트셀러 라인업이 되었습니다. 이 디자인에 영향을 받은 브랜드로는 원조인 융한스와 바우하우스가 폐교되기 전부터 바우하우스에 관심이 많았던 항공회사 융커스, 그리고 독일의 마이크로 브랜드 두파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알랭 실버슈타인의 시계들입니다. 기능을 위한 형태에 충실한 앞에 두 시계들과 달리 마치 칸딘스키의 그림을 공예품으로 만든 듯한 화려한 색감과 독특한 기하학적인 구조가 특징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시계는 막스빌이 1961년 디자인한 손목시계를 거의 그대로 만든 시계입니다. 그 시절의 디자인 요소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계는 그 어떤 회사의 복각 제품들보다 빈티지라는 말이 잘 어울립니다. 하지만 막스빌에 빈티지란 말을 붙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시계를 살펴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된 케이스의 사이즈는 34mm이며 4mm의 거대한 아크릴돔을 포함하여 높이는 9mm, 러그의 너비는 18mm,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37mm입니다. 케이스의 사이즈는 작지만 케이스가 거의 보이지 않는 비행 접시 형태의 케이스와 볼록한 돔글라스 덕분에 다이얼이 사이즈에 비해 크게 느껴집니다. 16.5cm 남자 손목에 얹은 모습입니다. 21세기 기준으로는 작은 편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수동 모델만이 가지는 클래식한 매력과 복고스러운 사이즈가 맞물려 독특한 매력을 풍깁니다. 폴리시 처리된 케이스의 윤곽은 매우 뚜렷합니다. 눈을 사로잡는 화려한 특징이 없는 막스빌 라인업은 디테일이 필수적입니다. 가게 차이는 있지만 마치 돔을 타고 내려온 듯한 케이스의 윗면은 마치 다이얼의 연장선처럼 느껴집니다. 케이스백과 전면을 구분하는 분명한 선을 그리는 가운데 부분과 다시 케이스 안으로 들어가서 각을 만드는 아래면의 분리는 매우 훌륭합니다. 시계 유리는 거대한 돔 모양의 아크릴입니다. 아무래도 스크래치에 취약하기에 많은 분들이 단점으로 생각하실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아크릴 돔은 막스빌 디자인의 핵심이자 매력 포인트입니다. 볼록한 다이얼과 돔은 시계를 전체적으로 커 보이게 만들고 빛의 왜곡을 만들어 깊이감을 더합니다.
그러면서도 사파이어 크리스탈과는 달리 빛을 화려하게 내뿜지 않아 바우하우스 디자인이 가지는 금욕적인 느낌과 미학적 우수함을 잘 살려줍니다. 코인 엣지 처리가 된 지름 5mm에 2mm 높이의 원통형 크라운은 비례를 깨지 않는 겸손한 사이즈로 3시 방향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기계식, 특히 수동시계의 경우 용도의 사이즈가 큼직한 것을 선호합니다. 너무 작을 경우에는 수동감기를 비롯한 조작에 불편한 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디자이너가 공산품을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경우 예술적 요소에 치중하여 기능적인 요소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대 건축 디자인의 아버지이자 바우하우스의 교장이었던 미스 반 데어 로헤의 예술의 결정체로 불리는 판스워스 하우스에서도 이러한 점이 드러납니다. 건물로 시를 썼다는 칭송을 받는 아름다운 디자인이지만 디자인을 위한 설계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실제 사용에는 문제가 있다는 평이 많습니다. 이러한 바우하우스 모더니즘의 기수 중 한 명인 막스빌의 디자인 역시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계 동력과 관련된 부분이 시계의 뒤편에 위치한 벽시계는 이러한 점이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이 디자인을 손목시계로 옮기는 과정에서 용도의 크기를 키우면 그의 디자인이 추구하는 구성을 깰 수 있기에 최대한 용도의 크기를 작게 유지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용도의 옆면 전체에 세세한 코인 엣지 처리를 적용하고 케이스 뒤에 공간을 만들어 사용성을 위한 최대한의 배려를 적용했습니다. 이 용도에 대한 평가는 디자인의 완결성과 사용의 편의성 둘 중 어느 것에 높은 점수를 주느냐에 따라 갈릴 것 같습니다. 다이얼은 펄 화이트 다이얼로 은은하게 빛나는 은색과 아크릴 특유의 따뜻한 느낌이 만나 매우 묘하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다이얼의 가장 바깥쪽에는 5분 단위로 분이 쓰여 있고 그 안에는 분 단위로 표시된 직선의 챕터링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힌 인덱스가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시간 단위의 챕터링은 길게 나와 아라비아 숫자를 마중하고 있습니다. 가독성이 좋으면서도 세련된 폰트입니다. 융한스 디자인의 로고 역시 해당 폰트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이얼의 6시 방향의 끝에는 Made in Germany가 쓰여 있습니다. 해당 글귀는 매우 작게 프린트되어 디자인의 완결성을 해치지 않게 설계되었습니다. 프린트의 해상도는 매우 뛰어납니다. 잉크가 튀거나 번지는 부분 없이 깔끔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계의 특이한 부분은 바로 야광 도트입니다. 12시에는 2개의 도트로 그리고 3시, 6시, 9시 방향은 도트 하나가 찍혀있는 매우 특이한 야광 배치입니다. 폴리시 처리된 은색의 스워드 모양 시분침에는 야광 도료가 발라져 있습니다. 분침과 초침 모두 바 챕터링에 닿을 정도로 길게 뽑혀 있습니다. 굴곡이 있는 다이얼을 따라 꺾인 분침과 초침은 시계의 입체감을 더욱 도드라지게 합니다. 이러한 디테일에서 융한스란 회사의 역량을 알 수 있습니다. 시분침의 절단면은 매우 깨끗합니다. 뒷면은 깨끗하게 폴리시된 스크린 방식의 케이스백입니다. 막스빌의 서명 외에는 특별한 장식이 없어 착용감이 매우 뛰어납니다. 야광은 슈퍼루미노바의 친환경 도료를 사용한다고 적혀있는데 아마 C1 도료로 추정됩니다. 야광의 밝기는 발라진 양에 비하면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도료가 발리는 면적과 양 자체가 적기 때문에 야광에서 특별한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저 12시 방향을 체크하는 용도로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계의 무브먼트는 J805.1 칼리버라고 하는 약간의 장식이 들어간 에타의 2801-2 무브먼트입니다. 28,800회, 초당 8회 진동하는 고진동 무브먼트이며 파워 리졸브는 대략 42시간 정도입니다. 이 무브먼트는 그 유명한 2824-2 무브먼트의 로터 모듈과 날짜창을 제거한 무브먼트로 에타 무브먼트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무브먼트입니다. 4시간 정도 긴 파워 리졸브를 제외하면 2824-2와 거의 같은 스펙입니다.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7초,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20초 정도의 오차를 보여줍니다. 3.35mm라는 얇은 두께 덕분에 실천일 정도는 아니어도 드레스 시계로는 충분히 얇은 두께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푸시다운 방식의 용도로 뽑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동 감기가 가능합니다. 5mm의 작은 용도의 그립감이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남자 손 중에서는 작은 편인 제가 쥐기에도 그렇게 쾌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코인 엣지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수동 감기의 느낌은 매우 독특합니다. 클릭감이 느껴지는 매우 독특한 질감과 소리로 부드럽지만 어딘가 부족한 오토매틱 시계들의 수동감기 기능보다는 더 짜임새 있고 단단한 느낌을 줍니다. 한 칸을 뽑으면 초침이 멈추는 해킹 기능이 작동하고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날짜창이 없는 무브먼트로 시간 조정은 매우 쾌적합니다. 시간을 맞춘 후에 용두를 누르면 다시 시간이 갑니다. 시계줄은 18mm에서 16mm로 테이퍼 다운되는 베이지색 송아지 가죽줄입니다. 가죽줄의 품질 자체는 무난합니다. 냄새도 좋고 송아지 가죽인데다가 다른 가죽줄에 비해 얇아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다만 시계 자체를 단순하게 만들고 너무 금욕적인 느낌이 들게 만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독일 시계 회사들이 이러한 시계줄 선택에서 보수적이고 단순한 디자인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기본 제공되는 가죽줄을 매우 선호하는 편이지만 만약 연출의 변화를 주고 싶으시다면 약간의 패딩이 들어간 민자 가죽줄로 바꾸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이얼의 인상이 확실해지고
클래식하고 드레시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메쉬밴드를 사용해 시원한 느낌으로 연출하셔도 좋습니다. 러그가 짧아 너무 두꺼운 시계줄은 케이스백과 문질러져 손상이 생길 수 있지만 러그가 아래로 꺾인 형태인데다가 케이스백 역시 비행 접시 형태로 되어 있어 생각보다 공간은 널널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추천드린 시계줄들과의 간섭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가진 수동 모델은 사이즈마저 재현한 사실상 복각에 가까운 물건으로 유행과는 거리가 먼 60년대의 감성을 그대로 품고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이 시계를 선택한 이유는 이런 클래식한 감성과 수동 무브먼트가 주는 묘한 매력 때문이지만 일반 유저분들께 추천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34mm라는 사이즈가 남성분들께 추천드리기 어려운 사이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계를 착용하는 날 태엽을 감고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즐기시는 분들께 수동 시계는 매력적인 경험을 선사합니다. 톱니가 돌아가는 것이 느껴지고 태엽이 감길수록 용두가 무거워지는 느낌을 손으로 느끼는 경험은 매우 특별합니다. 하지만 이게 결코 편리하지는 않습니다. 기계식 시계이기에 관리 없이 쿼츠에 비해 까탈스럽다는 점까지 포함한다면 시계에 관심이 많은 여성분들 혹은 정말 얇은 손목을 가진 남성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디자인의 유행은 변합니다. 수많은 디자인이 사라졌다가 다시 세상에 나오기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막스웰 라인업은 1960년대 출시된 이후 지금까지 디자인의 변경 없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시대를 넘어 사랑받는 것들을 우리는 고전이라고 부릅니다. 막스빌의 디자인은 이제는 고전의 경지에 올랐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총평입니다. 융한스의 막스빌 라인업은 제가 생각하는 100만원 이하에 구할 수 있는 최고의 드레스워치 중 하나입니다. 전에 글라이신 컴뱃 6를 소개하며 더 우선순위에 놓은 드레스워치가 몇 종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막스빌 라인업은 그 시계들 중 하나입니다. 스펙과 디자인, 헤리티지 모든 것을 갖춘 이 시계를 시계팬이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구매한 34mm 라인업은 이제는 보기 드물어진 100만원 이하에 구할 수 있는 고진동 스위스 무브먼트가 들어간 수동 드레스워치입니다. 고진동 수동 무브먼트를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게 아니라 드레스워치 혹은 일상용 시계로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는 38mm 오토매틱 모델 혹은 쿼츠, 메가 쿼츠 모델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메가 쿼츠 모델은 메가 어플리케이션 혹은 라디오 전파를 수신하여 시간을 변경하는 아토믹 타임키핑이 탑재된 시계로 훨씬 더 정확하고 편리한 시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소위 남친 룩으로 불리는 미니멀 룩부터 정장까지 단정한 옷차림에는 언제나 잘 어울리는 시계로 세련되면서도 화려하지 않은 시계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집도 리뷰의 장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